네,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. 2022년 이민년 새해이자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. 신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 분위기를 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,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원팀 광주행을 예고하면서 골든크로스 쐐기바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자 당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영훈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먼저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새해를 맞아서 공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 상승세가 이제 뚜렷한 상황인데요. 맞습니다. 의원님께서는 그렇지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내부 단속에 이제 나서셨습니다. 판세가 얼마든지 뭐 출렁일 수 있고 앞으로 또 변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? 네, 우선 뭐 대선 자체가 65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심은 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아직 골든크로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. 아직 우리는 40%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또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윤석열 후보, 즉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과 또 후보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이제 하락한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오롯이 골든크로스를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더 조심스러운 행동을 해야 된다.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선거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이런 민심에 또 논란 그 야권의 윤석열 후보는요. 공개 일정을 올스톱하고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방금 전 나온 기사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. 선대위 전면을 쇄신하겠다 이렇게 꺼내 들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? 글쎄요, 뭐 오늘 뭐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이에 대해서 뭐 진단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오전에만 하더라도 김기현 원내대표 또 그리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 사퇴만 나왔는데 최근 금방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선대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어떤 소식을 좀 전해 듣고 있고요.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또 국민의힘 리더십에 또 일정한 붕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향후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또 그 이재명 후보와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이제 가치를 올렸습니다. 의원님께서 이제 부위원장을 이제 맡고 계신데요. 차기 정부의 그 국정운영 과제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로 맡는다고 이제 들렸는데요.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? 우선 12월 아마 23일경 이제 오찬 회동을 두 분이 하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국가비전 통합위원회를 운영할 것인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했던 것이 일단 코로나19 극복, 또 양극화 완화, 그리고 국민통합,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, 복지국가 구현 이런 또 의제를 설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의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굴해내고 그리고 차기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탄탄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의제가 설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. 그런 준비가 착실하게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사실 이낙연의 복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그 두 사람의 오작교 역할을 또 톡톡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 전 대표 등판으로 원팀 최종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됐는데 옆에서 보실 때 그 두 사람의 궁합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한 90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당히 높게. 이미 이낙연 위원장님께서도 경선이 끝나고 선대위가 출범할 때 상임고문직을 수락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혀오셨고 그리고 또한 또 적절한 시점에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런 게 이제 연말에 구체적으로 두 분이 회동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 실제 현장 행보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지난번에는 신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또 받는 모양새를 또 띠면서 두 분의 케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래서 이제 또 내일 모레 5일에는 또 광주를 방문해서 같은 또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작교 역할을 열심히 이제 충실히 하고 계시는데 겨울에도 오작교가 있나 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
김종인 이제 국민의힘 네. 총괄선대위원장 사의 표명 소식이 네. 이제 들려왔는데 네, 네.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네.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 대항마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네.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네, 네. 그렇지만 실제 그 이 전 대표는 전면에 나서지는 이제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아니, 있습니다.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. 네. 이미 이제 우리가 선대위 내에 새로운 역할,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국가비전 그리고 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한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내고 그리고 또 후보와 구체적인 행보를 같이 하면서 네.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기존에 했던 역할 네.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. 그 이상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요? 볼 수 있,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물론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에 대한 또 일정도 좀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격적인 선거 시기가 되게 되면 네.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에도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이재명, 이낙연 이렇게 두 사람에게 9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요. 네, 두 지지자 사이에서 이 네. 설전이 가열되면서 또 네. 잠정 폐쇄가 됐었던 당원 네. 게시판도 오늘 재오픈을 하긴 했지만 네, 네.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앙금은 좀 아직 녹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. 후보 교체 목소리도 좀 여전히 맴돌고 있는 네. 그런 느낌인데. 그래도 이제 23일 회동 그리고 또 29일 이제 신복지 현장 행보 그리고 또 5일날 예정돼 있는 이런 광주 일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네. 그 어떤 후보 교체의 목소리도 더 잦아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당에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도 원팀의 기조가 강화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어떤 통합 메시지가 더욱더 강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충분히 네. 극복할 네, 네. 수 있다. 네. 이재명 후보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화학적인 결합을 이제 90점 이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이제 원팀 동행이 네. 뭐 그 신복지 띄우기로 이제 훈훈하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맞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제 강조하면서 연일 그 문재인 정부와 이제 차별화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? 그때 이제 이 전 대표가 민주다움을 또 민주당 강조를 다움. 했습니다. 예, 예,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두 분 뭐 회동 시에 또 나왔던 이야기고 또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관련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민주당 다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가치와 비전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.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. 그런 기조로 대선을 우리가 임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. 또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과 개방성 이런 것 또한 민주당 다움이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읽힙니다. 그런 요구를 이제 반영한 것이 당원 게시판 활성화라든가 또 징계 철회 문제에 대한 접근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, 그 이재명, 이낙연 투톱이 모레 이 전 대표 안방 호남을 시작으로 또 비전 투어에 나설 네네, 예정이라고 네. 들었는데요.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는 이 후보에게는 좀 그 호남의 표심이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. 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가 또 호남 네. 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. 호남의 집토끼를 이 두 사람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? 이미 우리 당 차원에서 민주당의 통합 메시지를 이제 계속 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그리고 전에 민주당을 탈당했던 분들의 복당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호남 민심을 이제 아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. 또 특히 이제 5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낙연 위원장과 또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호남 일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게 되면 충분히 호남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다. 그것은 민주당 다음과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, 저희가 또 새해 들어서 네. 처음으로 또 인터뷰어로 의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. 제주 토박이시고 네. 또 지역구 또한 제주시 을입니다. 네, 그간 네. 누구보다도 제주 4.3 사건 희생자 네. 보상에 앞장을 서 오셨고 그 열매를 또 결국 보게 되셨는데요. 네. 그렇다면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의정 목표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지난 한 해 뭐 저는 4.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두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2월과 12월에 있었고요.
그 개정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 희생됐던 분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올해부터 지급이 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예산도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고요. 그리고 네. 또한 저희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문제도 저희 주요한 의정활동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네. 네, 또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. 또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으로서의 대선 필승 전략까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호랑이 기운이 코로나19를 꼭 물러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재명 후보는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앞으로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반드시 대선 승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낮은 자세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잘 들었습니다.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.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